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도서관의 미래입니다. 도서관의 미래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쩌면 제가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부럽기만 할까? 아니면 거꾸로 지금처럼 기후 위기를 얘기할 때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까? 저야 뭐 다행이다 할 수 있지만 후세에 살아갈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포기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쩌지? 라는 자기 질문이고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는 좋은 미래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미래는 항상 다 자기 꿈이죠. 근데 우리가 꼭 집어서 미래라고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집니다. 뭔가 변화, 변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도서관의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지 않은 미래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자기 반성을 시작할 것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결과는 좋은 미래가 오겠죠. 근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를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약간 비관적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교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자는 것이죠. 아니 미래가 어쩔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교정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항상 쓰는 말 중에 절대 써서는 안 될 말이고 그런 말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참사를 놓고 보더라도 아마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내 그럴 줄 알았어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반성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몇 명은 벌을 준다고 해서 또 나중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소리가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다 내 그럴 줄 알았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이 예견된 곳에서 그런 말을 쓰죠.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100년 후에 딱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볼 수 있다면 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뭐 대한민국 도서관이 잘못됐다. 서양의 도서관은 좋다. 그래서 뭐 우리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도서관이 잘 가고 있는가? 아니 100%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가고 못 가고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건데 기준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기준을 만들 때 기껏 만드는 게 이용자 수를 얘기하고 장서 수를 얘기하고 대출 건수를 얘기합니다. 요즘 아마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프로그램들, 특히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 회의석상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누구의 아이디어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도 몇 안 되는 그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게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도서관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도서관을 편입해서 운영하려면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을 마치 독서실처럼, 공부방처럼, 아니면 조그만 서가에다 책을 가져다 놓고 대출 반납해주는 창구처럼,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떠드는 스마트 도서관을 짓죠. 지하철 역사에다가 대출 반납실을 만들고 언제든지 실시간이라기보다 내가 원할 때마다 책을 대출해 갈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은 주민 편이고 주민에 가까이 가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다. 그러기에는 비용이 엄청 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가깝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힘듭니다. 도서관이 지금의 사설을 배치하고 사설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기보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냐면 문헌정보 학과, 도서관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값싸다는 얘기죠. 그 인력들을 통해서 서비스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도서관마다 서비스 인력이 상당히 고가 인력들이었습니다. 비록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해도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준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매뉴얼화시키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켰죠. 근데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혹을 붙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잘 움직이던 작은 도서관들을 일부 지원을 통해서 그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유용하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편입시키면서 애써 하지 않아도 될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애써 하지 않아도 될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도서관들은 사실 더 삐걱거립니다. 물론 일부 작은 도서관은 잘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논하기 전에 우리 도서관은 기본 방침이 뭐예요 하면, 도서관은 오프라인에 있는 비실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네.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커뮤니티 그렇게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데 모두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구상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그걸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는데, 도서관 커뮤니티는 그 덩어리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으로 들고 나고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관성이 있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커뮤니티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한 자리에 다 모이지 않더라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들락날락하고 밥 시간까지도 제대로 못 맞춰줘도 가족이란 틀 속에서 뭔가 구심점이 있고 행동에 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일관성을 유지해가고, 그게 가족이라고 봅니다. 꼭 가족이 통제를 가해가면서 막 일관되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으쌰으쌰 하지 않아도 추구하는 방향성을 전부 맞춰갈 수 있고 전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하나의 자체가 멘토가 되어지고, 이 하나 자체가 규범이 되어지고, 이 하나 자체가 가이드가 되어지고 지도가 되어지고 하는 곳이 곧 도서관인 것이죠.
그런 곳에 작은 도서관들은 조그만 사랑방으로 모여서 그걸 배우고 연결시키고 또 자기들만의 특색을 찾고 도서관이 방을 많이 만들고 그들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역 중심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에서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모이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그런 움직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마을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여튼 작은 도서관의 움직임에 그들이 이 큰 곳에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규모가 큰 행사를 연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강습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서관에서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자기들의 작은 소소한 활동들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꼭 책을 대출 반납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대출 반납을 운영하고 통계를 내고 관리하고 도서관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이 꼭 새 책이 아니라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은 역사를 갖고 쌓여가는 겁니다. 날 잡아서 쫙 빼내고 새로 집어넣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적되어 가는 곳입니다. 서점은 어떨까요? 서점과 도서관의 가장 큰 차이는 서점은 잘 팔리는 책 중심으로 집어넣고 오래된 책은 전부 빼냅니다. 공간에서, 매대에서. 왜? 다른 책을 채워야 하니까. 도서관이 힘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래된 책을 빼내질 못합니다. 서점과 달리 도서관은 그런 책들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책들이 주민들이 이용했던 어떤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기록들이 그 도시를 그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의 도서관 아카이빙이 원칙입니다. 아카이빙이 원칙인데 그 아카이빙의 책들을 자꾸만 많이 사 모으는 게 좋을까요? 도서관의 딜레마가 거기 있죠. 새로 나오는 책들은 엄청나게 많고 새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책을 다 제공해 주기는 힘들고 다 제공해 줬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공간에서 빼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마냥 도서관을 키워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표 도서관도 지어가면서 대표 도서관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완충 공간을 저장 공간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장 공간은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쌓고 모아두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은 신천지겠죠. 맨 땅에 와서 열심히 읽었겠죠. 그 사람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0년, 200년은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500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견줄만 하다고 나서는 거죠. 그 역사 얼마나 탄탄하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500년,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옛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때 그 수천 년을 지내와도 쌓인 것이 없으니까 그 시기는 그냥 몇 시간 얘기로 그냥 끝나지지만 쌓이기 시작하면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가 되고 내일의 얘기가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역사를 쌓아가는 거, 아카이빙이 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라퀴비움? 아니, 도서관은 이미 그 자체가 박물관이고, 그 자체가 아카이브고, 그 자체가 도서관이 세계 역할을 늘 해왔던 곳입니다. 새삼스럽게 도서관에 뭐 기능을 붙여서, 그거는 자기들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역사를 쌓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가 했었어야 할 일들을 많이 간과했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하나의 비대하게 지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필요했구나.
주객이 바뀐 거죠. 제가 옛날 그 관광지, 카나다 어느 관광지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영국 여왕이 카나다를 방문했을 때, 그 성 주변에서 그 여왕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고 했던 그 기록들이 남아있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왕은 돌아갔는데 보초를 매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너 왜 여기 보초를 쓰고 있니? 시켜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명령은 내려왔고 명령이 철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관리자는, 정책 위반자는, 야, 책을 사다 줘라. 사람들이 저 책을 이용할 수 있게 책을 사다 줘라. 근데 어느 날 됐더니 책을 사야 한다는 거. 왜? 이 도서관은 책을 사는 곳 아닙니까? 왜? 그 왜가 이제 책을 사는 곳이라는 정의 속에 책을 사버리는 꼴이 됐죠. 도서관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도서관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을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로마 목욕탕에서 그게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누는 담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책이 필요했겠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일 수도 있었으니까. 지금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폭이 넓어졌다면 도서관은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 기술이 우리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도서관을 천지사방을 다 도서관을 만들었어. 끝. 사람들을 모았으면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무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로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아카이브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지역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세계사 속에 안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근데 소소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듣고 싶으면 자기는 족보가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람 중심의 기록이고 지역 중심의 기록들은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도서관은 저 어린아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문해입니다. 세상을 읽어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 사람이 어울려서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자기를 표현하는 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 공유하는 법, 공감하는 법, 이런 걸 배우는 곳이겠죠. 지금도 사람들에서 책을 많이 빌려본다고 흐뭇해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그런 공감력을, 그 사람들에게 공유력을, 그 사람들의 토론 능력을, 그 사람들의 교류 능력을, 소통 능력을, 그 지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본질을 찾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년 전의 도서관이, 500년 전의 도서관이, 지금의 도서관이 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탈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시대적 환경이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켜주고 있는지, 그 발현시킨 과정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변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고민을, 그러니까 미래를 그대로, 스코프를 그대로 끌어서 과거로 놓으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에 지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